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2023년도 1회, 우리 전기기사, 전기설비 기술 기준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술 기준이요. 법이 많이 개정돼 갖고, 개정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있던 문제지만 새로운 유형의 문제입니다. 이런 걸 이제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개정된 부분의 문제는 너무 개의치 마시고요. 정답을 보시는 걸 좀 추천합니다. 아직까지는요. 연속성이 있는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가 아닌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의를 두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문제 81번 보겠습니다. 자, 바로 가볼게요. 81번. 최대 사용 전압이 6600V인 삼상 요도전동기의 권선과 대지 사이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최대 사용 전압의 몇 배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요 81번은 기본적으로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이 되겠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요 매회 출제가 되고요. 해자 파트죠. 그래서 먼저 좀 이 부분을요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반드시 좀 이렇게 정리하시는 걸 전 추천합니다. 이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대상에 이제 높은 전압을 가했을 때 이에 대해서 견디는가를 보는 시험이고요. 몇 분간 가하냐면 10분간 가한다 기억해 주시면서 요놈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가하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권선과 어디다? 대지간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전동기나 이제 발전기 이렇게 또 이제 뭐 변압기 이런 형태로요 모두 쪼개기보다는 하나로 좀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자, 요걸 외우실 때는 비접 그 다음에 다지기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좋습니다. 자, 지금 제가 정리해드린 대로 문제를 해설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때 첫 번째가 B는 뭐가 되냐면 중성점 비접지식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접은 중성점 접지식을 말하고 다는 중성점 다중접지식 그 다음에 직은 중성점 직접 접지식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때 우리는 접지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요. 죄다 비접지를 기준으로 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때 비접지식은요. 대상의 것이 내가 시험코자 하는 것이 7kV 이하의 것이라면 그 대상의 전압에다가 우리가 1.5배를 곱한 요 전압을 시험 전압으로 본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 단 뭐가 있냐면 최저 전압이 있는데 이 최저 전압이 얼마가 되냐면 500V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계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계산치가 500보다 작으면 시험 전압은 계산 전압이 아닌 뭐가 된다? 500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7kV를 몇 kV? 7kV를 초과한다면 그 대상의 전압에다가요 1.25배의 시험 배수를 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도 최저 전압이 존재합니다. 요 최저 전압이 1500V라는 최저 전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접지식은요 별도의 전압의 이제 범위를 기억하실 필요가 없고요. 접지라고 주어지는 순간 대상의 전압에 1.1배수를 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도 최저 전압이 존재합니다. 단 최저 전압은 얼마가 된다? 75,000V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중접지도요. 전압에 대해서 한도를 기억할 필요가 없이 대상의 전압에 0.9입에 잡아주시면 되고요. 이때는 무조건 계산 전압이 시험 전압이 되겠습니다. 최저 전압이라는 자체의 기준이 없다고요. 자, 직접 접지에서는요. 직접 접지에서는 전압의 범위를 기억해 줘야 돼요. 대상의 것이 170kV 이하가 되면 그 대상의 전압에 0.72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0kV를 초과할 경우에는요. 170kV를 초과하면 그 대상의 전압에 0.64배 되겠습니다. 이렇게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최저 전압이 없다 이거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때 여러분들 이 절연내력 시험 전압은 기사실기에서 기술 기준에서 가장 많이 나온 거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정리한 대로 기억해 주시길 추천드립니다. 여기에다가요 하나만 좀 보면 별도로 여기다 할게요. 만약 대상이 연료전지나 연료전지 내지 태양전지에 절연내력을 시험한다고 하면 똑같이 몇 분이냐면 10분간이고요. 시험전압을 직류로 하면 1.5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시험전압을 교류로 하면 1배 되겠습니다. 요 정도만 정리하시면요. 웬만한 기출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최대 사용전압이 얼마래요? 거기 보시면 6600V고요. 삼상 요도전동기와 그 권선과 대지 사이의 절연내력 시험전압은 최대 사용전압의 몇 배수인가 배수를 물어봤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접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요. 비접지라 기준 잡으시고요. 엄연히 6600은 뭐예요? 7kV 이하이기 때문에 대상의 전압의 몇 배가 된다? 1.5배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되겠습니다. 반드시 맞추셔야 되고요. 이변이 없는 한 지선과 더불어서요. 아주 오지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워보겠습니다. 자, 82번 보겠습니다. 82번. 이런 거는요, 이제 지금은 답으로 좀 기억해 주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뭐냐면 다음 중 케이블 트렌치에 적합한 구조가 아닌 거고요. 개정된 부분의 문제로 나온 내용입니다. 이 케이블 트렌치는 뭐냐면요. 바닥에 우리가 수로처럼 구멍을 내갖고요. 거기에 공간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뭘 하냐면 이렇게 이제 케이블을 포설하는 개념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보면 이 농사질 때 옆에 보면 이 옆에 수로가 있죠. 그런 형태로 구멍을 판 다음에 거기에다 케이블을 포설하는 그러한 이제 이 구조를 우리는 케이블 트렌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은 물에 대해서 좀 이제 좀 그 처리를 잘 해줘야겠죠. 거기 보시면 82번인데요. 저는 이제 이거는 지금은 이제 추천하지 않습니다. 3번이 잘못됐고요. 케이블 트렌치. 물에 대해서 처리를 좀 잘해야 된다. 이런 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보면 일단 보면 1번 케이블 트렌치는 바닥 및 측면에서는 방수 처리를 잘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할 것. 제가 말씀드렸듯이 얘는 물에 대한 처리를 잘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케이블 트렌치는 외부에 고형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IP2X 이상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이 IP 이제 시설이라는 건 뭐냐면 분진이나 수분 같은 거에 대한 설비에 대한 보호 기준을 말하는 거고요. 이제 그 어떤 그 침투에 따른 장비의 보호 규정을 정한 건데 이때 IP2X는 우리가 이제 그 고체 물질에 따른 그 접근 규정을 좀 이제 말하는 건데 맞는 얘기예요, 사실. 3번이 잘못됐어요. 뭐냐면 케이블 트레이의 그러니까 트레이래. 케이블 트렌치의 뚜껑이나 받침대 등 금속재는 방식 처리를 해줘야죠. 그래서 요게 3번이 잘못됐어요. 4번도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케이블 트렌치는 물에 대한 처리를 잘 해주고요. 혹여 모르니까 거기 보시면 IP2X 이상일 것은 기억해 주시면 좋죠. 왜냐하면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으니까 이걸 찍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아니고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이렇게 3번으로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좀 확인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정된 한국전기설비규정에서 새로운 나온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3번 볼게요. 이거 좀 지워볼게요. 자, 83번인데 이 사용전압이 154이고요.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C가지에 이제 시설한 후 이제 지표상의 그 높이는 몇 메타 이상으로 시설하는가. 요거 같은 경우에는 83번이랑 제가 이제 99번
여기다 안 하고요. 좀 여기다 해볼게. 여기 좀 쓸 내용이 좀 많아갖고요. 83번이랑 99번은 제가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요 놈은 뭐가 되냐면 가공전선의 지표상 뭐가 된다? 높이가 되겠습니다. 네. 자, 저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해보고요. 조건, 그 다음에 저고압, 그 다음에 특고압. 예, 요 놈은 첫 번째 시가지 외가 되고요. 그 다음에 특고압, 예, 시가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암기하실 때요. 요것은 조건은 도철행 기억하시면 좋아요. 도, 철, 그 다음에 횡 되겠습니다. 이때 도는 뭘 말하냐면 도로를 횡단합니다. 뭘 횡단한다? 이 가공전선이 도로를 횡단하고요. 철은 철도를 횡단합니다. 그 다음에 횡은 횡단보도교라고 보시면 돼요. 네, 보편적 이제 위라는 말이 붙는데 횡단보도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여기서 두 개는 묶을 수 있어요. 뭐냐면 가공전선이 도로를 횡단한다고 나오면 그냥 6m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공전선이 철도를 횡단한다고 나와도 무조건 6.5m다라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자, 횡단보도교인데 기본적으로 저고압일 때는요 3.5m 이상 높이에 가선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만약에 이것이요 전선이 절연전선이나 내지 케이블로 주어진다면 요놈은 3m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네들은 하지 않는 겁니다. 안 하셔도 돼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가 있냐면 기타 조건이 붙은다고 보시면 돼요. 위 사망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장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저고압은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 기타 조건을 낼 때는 어떤 식으로 내냐면 요놈을 우리가 도로를 따라 시설한다고 많이 내거든요.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기타 조건을 우리가 시험 문제화할 때는 도로를 따라 시설한다고 이렇게 많이 내니까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표상 몇 메다가 되냐면 5m 이상 높이에 가선하라고 해요. 문제 조건에서 절연전선이나 내지 이런 식으로 케이블이라는 조건이 붙으면 요놈 같은 경우에는 4m 되겠습니다. 원래 여기 추가적으로 조건이 있는데 위아래 통일을 해야 이제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저렇게 기억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특고압 시가지 외인데 우리는 아무 말이 없으면 뭐다? 시가지 외고요. 시가지는 반드시 시가지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35kV 이하의 것이라면 최소 얼마가 되냐면 5m 이상, 몇 m? 5m 이상 높이에 설치하고요. 대상의 전압이 160kV 이하가 되면 기본적으로 6m인데 이 조건 자체가 뭐라고 주어지냐면 산지라면 5m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60kV를 초과하면 우리가 단수 적용해갖고 이제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단수를 적용해갖고 우리가 이제 잡아줄 건데 기본 우리가 이제 그 12에다가요. 12가 아니라 기본 6에 5에다가 플러스 단수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한다? 0.12m 잡아주죠. 어차피 뒤에서 단수를 볼 거기 때문에 이 단수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때 산지가 아니면 6이고요. 산지로 출발하면 5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특고압 시가지죠. 요놈 같은 경우에는 35kV 이하가 되면 기본적으로 몇 메다다? 10m 이상 높이에 가선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전선이 절연전선으로 주어지면 8m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냐면 35kV를 어떻게 한다?
초과하게 되면 똑같이 여기에 단수 적용의 식을 적어주시면 그러니까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10에다가 단수에다가 여기에다가 0.12 잡아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뼈다구를 그리면 요런 그림이 이제 표가 나오는 거죠. 요거는 좀 요렇게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예. 이렇게 되네. 그렇죠? 좀 다 한꺼번에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뭐였냐면 154였고요. 어디래요? 시가지입니다. 154고 시가지죠. 뭐 도로횡단, 철도횡단 하지 않기 때문에 요 조건에 붙고요. 엄연히 35를 초과하니까 요 식에 준해야 돼요. 그럼 일단 거기 보시면 단수라는 걸 계산해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단수는요. 기본적으로 35kV를 초과하는 전압이 154고요. 계산하는 방법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기준의 얼마가 된다? 35kV죠.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10으로 나눠줍니다. 이렇게 해서 얘를 계산하면 바로 뭐가 된다? 11. 뭐가 되냐면 9가 되겠습니다. 11.9. 우리는 이것을 이제 항상 절상을 해줍니다. 소수점이 발생하면 무조건 올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몇 단이 된다? 12단이 되죠. 그럼 기본 10에다가 플러스 12에다가 0.12를 주시면요. 계산기를 두드리면 얘가 얼마 나온다? 11.44m가 나오죠.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는 이 테마의 문제는 반드시 잡아야죠. 그래서 83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99번도 보겠습니다. 같은 내용의 문제는요. 꼭 잡아야 돼요. 같이.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누구래요? 저고압 가공전선이래요. 이 저고압 가공전선이 어디를?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한대요.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주는 문제죠? 빨리 합격하시라고 주는 문제다. 6.5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보시면 이제 2번 되겠습니다.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를 정리해 드렸고요. 반드시 이렇게 좀 기억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냐면 다시 돌아오셔 갖고 몇 번이냐면 그 다음 장에 84번 되겠습니다. 자, 요거 지워 볼게요. 84번. 전주에 외등을 설치하는 기준이거든요. 요것도 저 개인적으로는요, 흔한 문제는 아닌데 너무 좀 뻔한 문제를 준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몇 개 좀 봐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만 기억하시면서 좀 답의 형태로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84번에 보시면 전주에 뭐다? 외등을 설치하는 기준인데요. 이때 거기 보시면 1번이 잘못됐어요. 뭐가냐면 기구의 부착 밴드나 부착용 금구류는 쉽게 부착이 가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제가 이제 좀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은 일단 세모 치겠습니다. 자주 나왔던 문제의 유형은 아니지만요. 확인을 해주시는데 거기 보시면 인출선의 도체의 단면적이죠. 누구? 인출선의 경우는 0.75스퀘어라는 거. 요거 하나는 따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요거. 그래서 전주의 외등, 어려운 거 아니죠? 전주의 외등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인출선의 굵기를 물어보면 얼마다? 0.75다. 요렇게 하고 요거는 저는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머지는 너무 뻔한 얘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85번 되겠습니다. 85번. 요것도 이렇게 나오는 건 조금 흔한 문제는 아닙니다. 유도장애 방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유도장애 방지에 대해서는요. 거기 보시면은 이
직류에 대해서는 잘 안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직류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찍을 수 있었어요. 1번에 보시면 교류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발생하는 극저주파는 전자계는 지표상 1m에서 그 전개가 3.5kV/m 이하가 돼야 되고요. 자계가 83.3 마이크로 테슬라 이하가 되도록 시설해야 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직류 이제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발생하는 직류 전류의 이제 그 이 전개는 직류 전개는 지표면에서 20kV/m 이하가 되도록 하고요. 맞는 얘기인데 4번이 잘못됐어요. 요게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직류 자계는 우리가 지표상 1m에서 100만 마이크로 테슬라 이하가 아니고요. 거기 보시면 40만이거든요.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기억할 때는 따로따로 그전에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우리가 교류에서는 이렇게 기억하시는 걸 이제 추천드립니다. 교류에서 전개는 3.5kV/m가 되고요. 두 번째가 자계는 83.3 마이크로 테슬라인데 따로 이렇게 이제 그전에는요, 이 교류만 물어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류를 갖고 이 전개는 얼마냐? 3.5, 자계는 83.3. 요걸 갖고 문제가 와 있는데 어려운 문제죠. 이제 직류를 물어본 건데 직류의 경우는요, 전개는 하나만 추가하면 되죠. 직류에서의 첫 번째 전개는 얼마다? 25kV/m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계는 우리가 얼마다? 40만 마이크로 테슬라가 된다는 거. 그래서 거기 보면 기술기준 17조에 이 풀이를 제가 좀 보는 거예요. 유도장애 방지에 보면 교류 특고압 가공전선로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전자계는 지표상 1m에 대해서 전개는 3.5, 자계는 83.3 마이크로 테슬라가 되도록 하고요. 직류 특고압 전선로에서는 직류 전개는 지표면에서 20kV/m, 그 다음에 자계는 40만 마이크로 이제 뭐가 돼요? 이제 테슬라 이하가 되도록 요런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요거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로 요 내용만 추가적으로 좀 보고 가자고요. 이게 지금 처음 나왔으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지워보겠습니다. 86번 볼게요. 거기 보시면 전기철도 설비에 위한 보호 협조사항이거든요. 요것도 지금 개정된 부분의 문제예요. 지금 이 1회차 CBT 문제는 상당히 좀 보면 개정된 부분의 문제가 좀 많이 보입니다. 86번도 저는 세모를 좀 치고 싶고요. 거기 보시면 전기철도에 뭐가 된다? 보호 협조가 됩니다. 그래서 전기철도의 보호 협조 사항 중 옳지 않은 건데요. 거기 보면 1번 전차 선로용 애잔을 섬낙으로부터 보호하고 접지 전이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적정 보호 설비를 구성해야 된다. 뭐 딱 봐도 별 말이 없죠. 건드릴 게. 보호 개전 방식은요. 신뢰성, 선택성, 협조성, 적절한 동작, 양호한 감도, 취급 및 보수의 용의가 이제 되도록 구성하고요. 맞아요. 3번도 맞아요. 가공전로, 이제 전선로에서 이제 발생한 지락이나 사고 전류의 파급을 방지하기 위해 피레기를 설치하는데 4번이 잘못됐습니다. 급전선로는 안정도의 향상, 자동 복구, 정전 시간 감소를 위해서 COS가 아니라 자동 재폐로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여러분들 요거 전기철도의 보호협조는 지금은 좀 답으로 좀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리고요. 요 COS가 아니라 뭐다? 자동 재폐로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좀 답으로 좀 기억하시는 걸 추천해요.
아직까지는 이 부분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많이 나오고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컷아우트 스위치죠. 네, 이게 아니죠. 그래서 안정도 향상, 자동 복구잖아요. 자동 재회로 기능이 있어야죠.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87번은 별표를 좀 쳐주시고요. 이 문제는 지금 개정된 부분의 문제지만 너무 많이 나온 문제입니다. 오지게 나오고요. 지금도 제보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주택용 배선용 차단기의 순시 트립의 범위예요. 우리가 주택용 배선용 차단기의 순시 트립의 범위죠. 이 문제는요, 실기에서도 나왔어요. 아무튼 요즘에 기술 기준의 새로운 문제를 잘 알고 계시면 실기에도 좋다. 자, 우리가 키워드는 뭐냐면 배선용 차단기의 뭐다? 순시 트립의 범위죠. 예, 이때 거기 보면 아예 요 밑에 걸 다 기억해야 돼. 다 물어봤어. 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순시 트립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은 B형, C형 뭐가 된다? D형이에요. 요거는 앞에만 잘 출발하면 돼요. 3에서 5배의 IN. IN은 거기 보시면 뭘 말하냐면 전격 전류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2배 때리면 돼. 10배의 IN. 여기에 2배 때리면 20배의 IN이죠. 당연히 여기는 5에서 10. 당연히 여기서는 10에서 20인데 맨 끝에 거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되죠. 3에서 5. 여기서부터 2배 때리면 되죠. 예, 이하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요. 개정된 부분의 문제지만 저는 세모를 치고 싶지 않은 문제예요. 오지게 출제됐고요. 해마다 거의 나올 정도로 아주 그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반드시 캐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지금 뭘 물어봤냐면 주택용 배선용 차단기의 순시 트립 범위가 아닌 거죠. 30IN은 없죠. 4번이죠. 이렇게 네, 반드시 잡아야 된다. 자, 그 다음 88번 보겠습니다. 88번. 자, 보시면은 다음 중 전로에 중성점을 접지하는 그 목적이 뭐가 된다? 아닌 것으로 물어봤죠. 이 문제는 우리가 전로에 중성점 접지를 하는 목적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기술 기준에서 필기 문제로는 이 문제를 좀 할 때는 목적을 외우기보단요. 우리가 접지를 하는 이유는 안전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접지에 대한 목적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을 이제 물어볼 때는 안전과 전로의 우리 중성점 접지의 목적이죠. 중성점 접지를 하는 이유인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요것은 안전 때문에 하는 거죠. 요 말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오답이 뭐냐면 대표적인 오답이 전선을 절약한대요. 그 다음에 손실을 경감한대요. 그 다음에 용량을 증대한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부 안전과 관련이 없이 경제성이랑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 목적을 기억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저처럼 아예 다 이제 이 목적을 다 기억하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렇게 안전과 관련이 없는 걸 기억하자. 요게 더 이제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중 전로의 중성점을 접지하는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거. 뭐다? 지금 보면 여기 있죠. 대표적인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많이 나왔던 문제고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잡아야 하는 문제죠. 그래서 보면 전로에 우리가 중성점 접지를 하는 이유는 밑에 보시면 보호장치의 확실한 동작을 확보할 수 있고요. 대지전압을 저하할 수 있고 이상전압을 이제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자? 잡자 이거죠. 자, 89번 바로 가볼게요. 네. 역시 하셔야 되고요. 좀 중요합니다. 특고압 가공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할 경우 그 시설로서 옳지 않은 건데요. 저는 요거를 좀 요렇게 해볼게요. 가공 케이블에 뭐가 된다? 시설 기준 되겠다. 가공 케이블의 뭐? 시설 기준. 우리가 케이블을 가선할 때
우리는 그냥 생자로 가선하기보다는 사실상 이 가공 케이블의 시설 기준은 누구를 말한다? 조가용선의 시설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케이블을 가선할 때는요, 약속을 합니다. 케이블을 그냥 생자로 가선하면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요, 처짐이 크죠. 그래서 먼저 조가용선이라는 것을 먼저 설치한 이후에 케이블을 어떻게 한다? 요렇게 가선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테이프 등으로 묶어주든가 또는 이런 식으로 또는 요렇게 매달아 주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제가 요렇게 노란색 분필로 그린 요놈, 요게 바로 뭐가 된다? 조가용선이 되겠다. 보시면은 이 조가용선은 피복이 없기 때문에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접지를 합니다. 예전에는 3종 접지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3종 접지로 이제 물어볼 수가 없어요. 종별이 사라졌기 때문에 접지를 하냐 안 하냐 이거밖에 물어볼 수가 없어요. 첫 번째가 만약 행거로 지지한대요. 네, 행거로 지지한다면 0.5m 몇 메다? 0.5m 이하마다 지지하게 되고요. 두 번째가 금속 테이프 등, 테이프를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돼요. 금속 테이프 등으로 지지하면 0.2m 이하마다 나선형으로 이렇게 감아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테이프로 휘감아준다든지, 이런 행거의 형태를 띈다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굵기를 물어보면, 굵기는 22스퀘어 이상이 됩니다. 22스퀘어 이상의 아연으로 도금한 강연선을 이제 쓰라고 하는데, 그거 갖고는 장난을 안 치기 때문에 굵기만 보는데요. 여기서 좀 묶어볼게요. 여러분들 기억해 주십시오. 이 조가용선이 만약에 전력, 이건 좀 중요한 거니까. 네. 요게 이제 기술 기준에 새로 나온 부분인데요. 전력 보안 통신선용이라면 요거는 38스퀘어입니다. 전력 보안 통신선용이라면 몇 스퀘어? 38스퀘어 이상이다. 요렇게 같이 정리하자고요. 요렇게. 요게 이제 새로 나온 부분의 문제로서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자 가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죠. 케이블은 조가용선에 의해 행거로 시설한다. 맞고요. 2번 케이블은 조가용선에 접속시키고요. 이제 비닐 테이프 등으로 우리가 이제 붙인다면 아니죠. 이거죠, 이거. 그쵸? 0.2m죠? 그래서 요게 나가리네요. 2번 틀렸네. 그쵸? 네. 그 다음에 3번. 맞죠? 조가용선은 22스퀘어 맞고요. 조가용선에 대한 것은 우리가 뭘 한다? 접지를 하죠. 여기서 어쨌든 제가 좀, 여기가 이제 좀 테마가 이러니까 같이 묶었는데, 요 내용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전력 보안 통신선용 조가용선이었으면 38스퀘어다. 같이 가자. 자, 그 다음에 90번 보겠습니다. 90번도 별표를 좀 쳐주시고요. 지금 보면 새로 나온 문제지만 벌써 나온 이제 뭐라고 해야 돼? 회수라고 해야 되나요? 또는 제보도 상당하고요. 잘 나옵니다. 지금 전기철도와 관련된 문제는 전부 다 새로운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면 이제 일부 문제들은 이제 좀 자리가 좀 잡혔다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아까 배선용 차단기의 순시 투입 범위랑 더불어서 요놈도 아주 잘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급전용 변압기죠. 자, 거기 보시면 90번이고요. 저는 새로 나온 문제지만 반드시 보셔야 될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급전용 변압기의 교류 전기철도는 지금 이제 경우 어떤 변압기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급전계통에 적합하게 선정하려고 하는데 급전용 변압기죠. 키워드는 무슨 내용이다? 급전용 변압기인데 두 가지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것이 만약에 직류냐, 두 번째가 교류냐인데 거기 보시면 1번 있죠. 이 급전용 변압기의 경우는 직류의 경우는 삼상 정류기용 변압기예요. 같이 기억해야 돼. 우리가 전기철도에 전원을 공급하는 이 급전용 변압기는
이제 직류의 경우는 삼상, 정류 기용 뭐가 된다? 변압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교류의 경우는요, 삼상 스코트 결선. 우리가 스코트 결선은 삼상을 이제 이 이상전원으로 이제 변환하죠. 그래서 삼상 우리가 무슨 결선? 스코트 결선 뭐가 된다? 변압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지금 문제에서는 교류만 물어봤지만 이제 이 직류를 이제 물어보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정리해야 돼요. 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변전소에서 끌고 오는 전력이 삼상이죠. 둘 다 삼상인데 교류는 스코트 결선, 그쵸? 직류는 정류기용. 이 말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단상은 제껴야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이제 3번 되겠습니다.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1번. 역시 좀 이 문제도요, 전기철도와 관련된 문제고요. 지금 보면 새로운 문제지만 세모 치고 싶은 문제는 아닙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여러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도 계속 연속적으로 많이 나왔던 문제라고요. 보시면 단상 교류에 25,000V, 이제 이 5,000V인 경우 그 전차선로의 충전부와 그 차량의 동적 절연 거리인데요. 꼭 하자. 저는요, 그 위에 보면 직류는 추천하지 않고요. 단상 교류는 꼭 보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차선로에 충전부라는 건 항상 감전의 우려가 있는 부분이죠. 충전부와 그 다음에 뭐가 된다? 차량 간의 절연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류 기준은 요거 하나만 25,000V인 경우에는 동적인 부분이랑 그 다음에 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동적이라는 건 움직이는 거죠. 그 차량의 움직이는 부분, 바퀴라든지, 그쵸? 그 다음에 정적이라는 건 그 차량의 움직이는 부분이 아니죠. 그쵸? 그래서 이때 봤을 때 동일칠, 정이칠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동일칠입니다. 그 다음에 정이칠이고요. 미리 단위는. 근데 단위까지는 장난을 안 치고요. 꼭 기억하자. 동일칠. 그 다음에 정이칠. 얘 이게 두 개 다 물어봅니다. 이거. 아무튼 오지게 물어봤다. 하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거기 보시면 4번 되겠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92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지워볼게요. 그래서 요 급전용 변압기는 직류의 경우는 우리가 삼상 정류기용, 그 다음에 교류에서는 삼상 스코트제, 요거 기억해 주시기 달라고요. 많이 물어봐요. 같이. 그 다음에 동일칠, 정이칠 이렇게. 92번 보겠습니다. 역시 별표를 좀 치고요. 많이 물어봤던 내용이죠. 제1종 특고와 보안공사에 필요한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시간이 되더라도 좀 걸리더라도 좀 정리를 해볼게요. 보안공사죠. 보안공사. 먼저 저는 조건이라고 해보고요. 조건. 저고압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종 뭐가 된다? 특고와 보안공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2종, 그 다음에 특고와 보안공사가 되고, 그 다음에 제3종 뭐가 된다? 특고와 보안공사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 저고압 보안공사는 어떤 경우를 이제 물어보냐면 전선의 굵기를 물어봐요. 400V 이하의 저압 보안공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4mm 이상의 몇 mm 이상? 4mm 이상의 전선을 사용하고요. 400V를 초과하는 고압까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5mm 이상 되겠습니다. 자,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는 기본적으로 35kV를 몇 kV를 35kV를 초과하는 전선로로서 몇 차 접근 상태? 제2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라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제1종 특고와 보안공사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제2종 특고와 보안공사인데 기본적으로 대상의 전압이요. 35kV 이하로서 몇 차 접근 상태다? 제2차 접근 상태로 시설된 경우라면 우리가 제2종 특고와 보안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얘는 추가적으로 물어봐요. 뭐냐면 요놈의 목주의 안전율을 물어봐요. 목주의 안전율은 뭐가 된다? 2종이니까 2다. 이렇게 기억하자. 그 다음에 그냥 특고압이고요. 전압에 대한 한도가 없어요. 그저 전압만 주어지고 2차 접근 상태라고 물어보면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종 특고압 보안공사인데 기본적으로 35kV 이하의 전선로로서 뭐가 된다? 1차 접근 상태, 몇 차 접근 상태? 1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엔 3종 특고압 보안공사 대상이고요. 이때에는 요놈 같은 경우에는 역시 전압에 대해서 언급이 없고 그냥 특고압이면서 1차 접근 상태라고 나오면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가 대상이다. 이때 원래 1종 특고압 보안공사의 전선의 단면적은 좀 여기다 해볼게요. 우리가 추가적으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제가 지지물로 목주나 A종을 사용한 경우와 B종을 사용한 경우와 철탑을 사용한 경우가 있는데 각각의 경관을 물어봅니다. 우리가 보안공사시 경관에서 목주 A종은요 무조건 100m 이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에서는 이제 시설이 불가합니다. B종의 경우는 150, 그 다음에 150 다 이하예요. 요 놈은 20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탑의 경우는 죄다 400m 되겠다. 다 이해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뼈다구를 완성하면 이렇게 되죠. 요 보안공사는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전선에 이제 굵기가 주어지면서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있는데 너무 개의치 마시고요.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어이구.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문제를 잠깐 풀어보면요. 거기 보시면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에서 필요로 하는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지금 보면 목주나 A종 지지물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A종, B종은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주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2번이 맞죠. 그렇죠? 이렇게 2번 놓을 수 있네요. 반드시 잡으셔야 되고요. 잠깐 여기만 조금 지울게요. 보시는 분들은 옆에다가 좀 하나만 좀 정리해 주세요. 여기서 하나가 더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제1종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 시 뭐가 되냐면 전선의 단면적을 말합니다.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정리를 해야 돼요.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 시 뭐가 되냐면 전선의 단면적이다. 자, 기본적으로 100kV 미만이래요. 첫 번째가 100kV 미만이면 55스퀘어 이상이 되고요. 두 번째가 300kV 미만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150. 그 다음에 세 번째가 300kV 300이에요. 300kV 이상이면 요게 뭐가 되냐면 200스퀘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렇게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요거까지 정리하시면 보안공사 다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3번 보겠습니다. 93번. 네. 자, 보시면은 93번.
옥내 시설화는 우리가 이제 가공전선에 이제 뭐가 된다? 전동기 과부하 보호장치의 시설을 생략할 수 없는 경우래요. 별표를 좀 많이 쳐주시고요. 이거는 그전에도 많이 나왔고요. 왜 이렇게 기사에서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많이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93번이죠. 별표고요. 전동기의 과부하 보호장치. 전동기 과부하 보호장치 무슨 조건이다? 생략 조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실무에서요. 전동기가 과부하되는 걸 보호하기 위해서 THR 열동계전기나 EOCR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데 다음 각 호에 의하면 그렇지 아니하다 이런 얘기죠.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그 출력이 0.2 얼마? 0.2 kW 이하의 전동기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무조건 간상의 전동기를 말합니다. 16A 이하, 몇 암페어? 16A 이하의 과전류 차단기로 그 전동기 전원측을 보호하거나 20A 이하, 몇 암페어? 20A 이하의 배선용 차단기로 그 전동기 전원측을 보호한다면 별도의 뭘 생략할 수 있다? 과부하 보호장치는 생략할 수 있다 이거죠. 요거를 번갈아 가면서 잘 물어봐요. 그래서 과전류 차단기는 16 요거 물어보고요. 배선용 차단기는 20 요거 잘 물어보죠. 아무 말이 없는 과전류 차단기는 퓨즈를 말합니다. 1번 보겠습니다. 벌써 안 되네요. 생략할 수 없는 경우잖아. 요 이하가 가능한다며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죠. 그쵸?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된다. 오지게 나왔습니다. 저 다음에 94번 볼게요. 94번. 우리가 시가지 내 시설하는 이제 이 가공전선로에 지락 또는 단락이 생겼을 때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되는데 몇 초 이내에 이제 시설하네요. 차단하는 장치를. 자, 요거는 이제 기존에도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잡으셔야 되는데 거기 보면 94번이죠. 별표고요.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뭐가 되냐면 이제 시가지의 시설입니다. 또는 시가지의 시설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다. 이제 똑같은 얘기죠. 자, 이때 우리는 하나만 좀 보시면 돼요. 이 경우에 100kV를 몇 kV? 100kV를 초과하는 전선로에 100kV를 초과하는 전선로에 지락 또는 지금 이 문제처럼 단락이 발생한 경우 몇 초 이내에 자동 차단해야 되냐면 1초 이내, 몇 초? 1초 이내에 자동 뭐가 된다? 차단 장치를 우리가 뭐 한다? 시설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이제 몇 초가 되냐면 1번 1초 되겠습니다. 이거 잘 물어보는데요. 아주 그냥 알아주시면 좋아요. 요 예시의 문제가 딱 하나 이 문제예요. 바로 뭐냐면 154로만 나와요. 154로만 나오기 때문에 154,000V 전선로에 지락 또는 단락이 생겼을 때 몇 초 이내에 자동 차단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뭐가 된다? 1초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좀 유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요 앞에 요렇게 나와요. 요 앞에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를 한 이렇게 나와요.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를 한 요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시가지라는 말은 좀 이제 빠지지만 뭐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를 한 요런 얘기 나왔으면 1초가 아니라 이때는 2초가 됩니다. 예, 그래서
두 문제밖에 없으니까 아예 기억하자. 그냥 154,000V. 저는 이제 이 테마보다는요, 이 문제로 기준 잡는 걸 추천해요. 154,000V 전선로에 지락 또는 단락이 생기면 몇 초? 1초인데 앞에 제1종 특고와 보완 공사를 한 요 말이 들어가는 거죠. 요렇게 되면 플러스 1초가 돼서 몇 초가 된다? 2초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 앞에 요 말이 들어가면 2초라고요. 보완 공사를 했다면. 예.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같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문제밖에 없으니까 테마가. 자, 그 다음에 95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지워볼게요. 보시면은 푸울용 수중 조명 등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절연변압기에 대한 이제 그 1차와 2차 전압인데요. 여기서도 제가 이제 그 나올 수 있는 걸 좀 정리해 드릴게요. 요것도 개인적으로 별표고요. 많이 물어봤어요. 새로 나온 문제는 아닙니다. 푸울용 수중 조명 등이 뭐가 된다? 시설이 되겠습니다. 푸울용 수중 조명 등의 뭐가 된다? 조명 등의 시설. 자, 이때 첫 번째가요. 우리가 이제 푸울용 수중 조명 등은 우리가 상시 물에 잠길 우려가 있는 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제 뭐 분수대라든지 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 풀장이나 이제 이런 데서 쓰이는 거죠. 이때 이 푸울용 수중 조명 등의 전원을 공급하는 변압기는 절연 변압기일 것인데요. 여기서는 절연 변압기를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얘는 우리가 2차 측을 비접지로 한다. 요걸 물어보고요. 우리가 그래서 기술 기준에서 절연 변압기라고 나오면 뭘 기억하자? 2차 측을 비접지로 한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가 이 절연 변압기에 지금 이 문제처럼 1차 전압과 2차 전압의 한도를 물어보고요. 1차 전압은 400V 이하가 되고 2차 측은 150V 이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2차 측의 전압이 30V를 초과하면 우리가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 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몇 볼트를 초과하면 누전 차단 장치를 설치하냐고 물어봐요. 요게 이제 개정 전에는 누전 차단기를 지락 차단 장치라고 했으니까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죠. 혹시나 이제 CBT 문제 이렇게 나오면 또 누전 차단기 이게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는 400이 얼마다? 150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죠. 요거 물어본 거죠. 요거, 그쵸? 자, 그 다음에 96번. 2차 측의 개방 전압이 얼마가 된다? 7kV 이하인 절연 변압기를 쓰고요. 이 절연 변압기 1차 측에 여기가 핵심이에요. 뭐라고 돼 있다?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보호 장치를 한 거죠. 이때 이 전격 살충기죠. 여름철에 모기잡이 하는 이 전격 격자의 높이는 얼마인가? 그래서 96번은 보시면은 전격 살충기의 시설 기준인데요. 이거는 격자의 높이를 기억하면 돼요. 이 격자의 높이는 조건이 없으면 3.5입니다. 근데 이 문제처럼 1차 측에 자동 차단 장치가 있대요. 1차에 우리가 자동 차단 장치가 있다. 이런 얘기 나오면 그 높이가 1.8까지 줄어듭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전격 살충기의 시설인데 살충기는 그 격자가 3.5인데 1차 측에 자동 차단 장치가 있다. 이런 얘기 나오면 1.8이라고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지금 있다고 나왔잖아요. 요거.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1.8이죠. 잘 물어봐요. 그냥 요 자체도 잘 물어봐. 자, 그 다음에 97번이죠. 지선에 대한 내용이죠.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절연 내력 시험 전압과 더불어서요. 지선 문제는 뭐다? 탑을 달리는 문제죠. 이변이 없는 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많이 나왔어요.
97번 뭐가 된다? 지선의 시설 기준 되겠습니다. 당연히 별표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지선은 이렇게 전주가 있으면 이렇게 설치하는 게 뭐다? 지선이 되겠죠? 자, 이것은 일단 첫 번째, 지선은요, 지지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일단 지지물이 아니죠. 다음 중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이 아닌 것은 지선 나오죠. 이런 것도 막 틀려요. 첫 번째가요, 요놈 같은 경우에는 철탑이라는 지지물은 지선을 사용해서 그 강도를 분담하지 않죠. 두 번째가요, 시설 기준 되는데, 첫 번째가 안전율은요, 지선의 안전율은 2.5 이상 되겠습니다. 얼마 이상? 2.5 이상. 두 번째가요, 허용 최저 인장 하중이에요. 허용 지선으로 사용되는 것은 허용 최저 인장 하중이 최소 얼마가 된다? 4.31 kN 이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선수는 최소 몇 가닥? 3가닥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소선의 지름은 2.6mm 이상의 금속선이 되겠고요. 너무 밑에다 안 쓸게요. 다섯 번째, 지선이 어디를 횡단한다? 도로를 횡단한대요. 지선이 도로를 횡단 시에 그 높이는 최소 얼마다? 5m 이상 높이에 설치하고요. 단 이것이 교통에 지장의 우려가 없으면 4.5m까지 그 높이를 낮출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다 걸립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시설하는 지선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거예요. 1번, 지선으로 우리가 연선을 쓸 때는 소선은 3가닥 이상 맞죠? 2번 볼게요. 지선의 안전율은 2.5는 맞았는데요. 거기 보면 허용 최저 인장 하중이 3.31이 아니라 뭐예요? 4.31이죠. 아니네요. 3번, 소선의 지름은 낮고요. 2.6. 그 다음에 철탑을 사용하지 않죠. 4번 보면.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되겠습니다. 요렇게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98번 볼게요. 이 문제도 개인적으로 좀 확인만 해주셔야 될 문제 같아요. 지금은 좀 답만 봐라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전기철도 차량에 뭐가 된다? 회생제동을 중단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래요. 우리가 이제 이 보통 회생제동은 어떤 얘기냐면 이제 전동기를 발전기의 이제 기능으로 작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이제 회생제동의 이제 사용이 이제 중단인데 이것은 이제 그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그런 이제 이 방식이 되겠는데 얘를 중단해야 되는 경우는 이제 그 경우가 아닌 건데요. 보면 얘를 중단하는 건 어떤 사고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 좋은 일. 1번 전차선로의 지락이나 전차선로에서 전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나 선로의 전압이 장기 과전압보다 높은 경우지 2번에 보면 회생전력을 다른 전기장치에서 흡수할 수 있는 경우는 이에 이제 이제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회생전력을 2번에 보면 다른 전기 장치에서 흡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기철도 차량은 다른 이제 제동 시스템으로 전환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 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보면 우리는 1번에 주목하는 거죠. 풀이를 보시면 전기철도 차량은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회생제동을 중단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회생제동을 중단하는 거죠. 하면 안 되는 경우죠. 그때는 이상이 발생했을 때 그 이상은 사고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지락이나 내지 전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니면 과전압 아니면 여러분들 이게 부담스러우면 지락, 전력, 그 다음에 과전압 이런 식으로 딸막딸막하게 기억해 주시면 좋죠.
예, 아니면 흡수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요. 요거는 좀 선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99번은 이제 앞에서 했고요. 예, 마지막 100번입니다. 100번. 라스트 문제죠. 새로운 문제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해요. 새로운 문제긴 하지만 사실 주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요. 또 나온다면. 배전선로에 보시면은 전력 보안 통신 설비를 하는 기준인데요. 배전선로 밑줄 쳐주실래요? 여기서 끝난 거예요. 1번이 틀렸죠. 1호사는 배전이 아니죠. 변전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입니다. 이런 거는 솔직히 좀 그냥 우리가 1호사 계열이 변전을 이제 송변전 개념을 갖죠. 그쵸? 네, 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1번이 아니죠. 그래서 배전선로의 전력보안 통신 설비를 시설해야 되는 장소는 다음에 따른다. 뭐 22,900 막 나오죠. 그래서 블라블라 막 나오죠. 그쵸?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따로 기억하지 마시고요. 1호사는 송변전 개념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 2023년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1회차 문제에는 개정된 문제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보면 연속성이 있는 것도 꽤 많아요. 자, 잠깐 보면 82번 반드시 하셔야 돼요. 82번은 케이블 트렌치는 물에 대해서 잘 처리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확인하시고 83번 하셔야죠. 그 다음에 84번도 외등에 대해서는 인출선을 좀 같이 기억해 주셔요. 했으면 하고요. 85번 어려운 문제였었어요. 그전에는 교류만 물었지만 이제는 직류도 물어보네요. 이제 같이 해야죠. 86번도 제가 이제 지금은 그냥 답의 형태로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87번 반드시 해야 됩니다. 새로운 문제 유형으로 88번 주는 문제, 89번 주는 문제, 90번도 새로운 문제 이제 개정된 부분의 문제였지만 많이 나왔다 지금. 그 다음에 91번에 이제 역시 개정된 부분의 문제지만 많이 나왔다. 하자. 92번 해야죠. 93번 해야죠. 94, 95, 96 다 해야 됩니다. 97번 하셔야 되고요. 요 98번도 이제 답의 형태로만 지금은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생제동을 중단하는 경우, 그래서 뭐 사고에 대한 부분이다. 뭐 흡수는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99번 해야죠. 100번 주는 문제죠. 새로운 문제지만 주는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2023년도 1회 전기기사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관한 해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